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슈퍼 미니프라 초수 귀신 단쿠가에 등장하는 미니프라 단쿠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9월 23일날 발매를 했는데 배송이 밀려서 오늘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꽤 기다린 것 같아요. 2주 정도 기다려서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감상은 패키지가 굉장히 큽니다. 가격도 종로의 슈퍼 미니프라보다도 굉장히 비쌌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기가 굉장히 큰 만큼 비싼 가격이 어느 정도는 납득을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MG 정도 되는 런너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구성은 3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역시나 카톤으로 구매를 했고요. 한 카톤을 다 사시면 풀 콤플리트 카트에는 상황 되겠습니다. 1번은 이글 파이터, 그리고 랜드 쿠가 빔 런처가 들어있고요. 2번은 랜드 라이거, 그리고 비행 부스터, 그리고 3번은 빅모스. 빅모스가 뭐 본체겠죠. 일단 개봉을 해서 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단품 박스로 3개가 1, 2, 3이라고 프린팅이 달라져 있는 박스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박스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면에는 분리 형태 애니멀 모드와 그리고 단쿠가로 합체, 얼굴이 조금 미묘하게 생기긴 했는데, 일단은 한번 패키지를 다시 볼게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번은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그 뒷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터 모드, 그리고 합체 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3번 빅모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꽤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또 완성도를, 일단은 패키지만 봤을 때는 빅모스가 너무 커다랗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꽤 우락부락한 조형을 하고 있네요, 단쿠가가. 요런 느낌입니다.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박스를 열었는데 이만한 런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자가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야,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 하고서 요걸 딱 뜯었더니만 빈 상자. 와 이만큼 모임. 와 이거 야, 당황스럽게 해주네요. 이런 느낌이고요. 런너를 한번 봐볼게요. 런너는 따로따로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뭉툭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와, 무슨 벌크 판매하듯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런너의 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런너가 그 파츠가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조팝 파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만들다 보면은 이런 조팝 파츠가 많아버리면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느낌입니다. 얼굴 파츠는 역시나 도색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클리어 파츠도 들어있고, 각부에 각각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깨알같이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날개가 되는 부분 같아요. 파이터 모드 시에 상체가 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팔이 한 짝이 조금 짧은 느낌이네요. 뭐지? 뭘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리고 설명서와 스티커가 이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도색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다 도색을 해주던지, 스티커를 넣어주려면 확실하게 넣어주지는, 조금 이런 부분은 역시 슈퍼 미니프라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본체인 껌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를 개봉하면은요, 역시나 또 안이 보이지 않는 이런 런너로 되어 있고, 날개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이런 식으로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몰드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설명서, 스티커가 이번엔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껌이 하나가 들어있고, 클리어 파츠와 색깔이 칠해져 있는 요 파츠, 그리고 역시나 이 스페이스를 막기 위해서 요 부분 야, 이거 뭐지? 이럴 거면은 조금 빅모스를 분할해서 박스를 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지? 이 의도를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꽤 역시나 조팝으로 된 파츠가 좀 많이 들어있는 느낌 되겠습니다. 얼굴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클리어 파츠, 빅모스의 애니멀 모드 시의 파츠 상하 부분이 도색이 일부가 되어 있고요.
또 파츠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허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다색 사출을 조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없는 느낌이고요. 스티커가 또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하나가 들어 있고 요거는 안쪽 깊숙이까지 파츠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확실히 파츠가 꽤 조그마한 느낌이라서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부분에 파츠가 있습니다. 뭐 다리 부분이라든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코끼리 상하나 뭐 기관포 부분, 그리고 나머지 다리나 팔 부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미기 빅모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 당구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빅모스는 꽤 많은 런너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네요. 모든 구성품을 한 번에 꺼내 보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역시 다 해서 9,240엔인데 그럴 만한 양인 것 같아요. 가오가이거나 뭐 게타라든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양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 패키지를 열어봤으니까요.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떼야르세! 네,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만들기 전부터 걱정했던 짜잘짜잘한 파츠 때문에 만들면서 조금 짜증이 났고요. 은근히 몰드가 꽤 있는 상황이라서 비행 유닛을 먹선을 넣을 때는 꽤 짜증이 많이 난 상황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은요, 비행 유닛 그리고 이글 파이터, 랜드 쿠가, 랜드 라이거 그리고 빅모스 다이건이 이렇게 분할돼서 들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교환용 파츠는 이쪽에 큰 손까지만 용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은 굳이 이거를 교환용 파츠로 넣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역시나 드는 미니프라 되겠습니다. 자, 이글 파이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웠던 게 이글 파이터는 변형 분리가 불가능한 고정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휴머노이드 형태 그리고 파이터 형태 그리고 단쿠가의 얼굴 형태로 와우,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 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부분은 파이터 형태와 휴머노이드는 색분할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머리는 머리이니까 도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다른 부분에도 뭐 독수리의 얼굴에 있는 눈이라든지 얼굴 부분만 도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이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이미 총은 손에 고정형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녀석은 다이건과 합체하기 위한 합체용 파츠라고 하네요. 이런 구성 뽕에 취하는구만. 자, 우선 휴머노이드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 있고요. 정말 색분할이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몰드는 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크기가 크기인지라 변형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팔이 요렇게 디귿자로 하나의 파츠로 되어 있고요. 총만 따로 파츠가 이루어져 있고 다리도 디귿자로 하나의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구가의 얼굴도 조형은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거. 파이터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형은 꽤 간단할 것 같은데 어째서 변형을 안 시켜준 건지는 조금 의아한 상황은 되겠고요. 색분할은 역시 안 돼 있고 눈 부분에 금색으로만 도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몰드는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 실력이 굉장하신 분들이나 도색을 하실 수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도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가 이런 식으로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오바리 마사미 풍으로 약간 조용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 도색이 약간 삐져 나왔더라고요. 미스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애꾸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역시나 런너 자국이 있기 때문에 도색이 약간은 여기가 조금 아쉬운 느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면서 약간 언더게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약간 잘 신경 써서 깎아주지 않으시면 조립 자체가 좀 힘들다는 것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랜드쿠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분할은 확실하게 되어 있고 콕피트라든지 눈 부분에 쿠가의 눈 부분에는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이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스티커가 들어간 부분은 뒷부분에 이 빨간색 부분만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도는 꽤 높은 것 같아요. 완전히 변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환용 파츠는 그렇게 많이 사용된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그만한 녀석이기 때문에 가지고 노시다가 관절을 뿌러먹기 일수일 것 같아요. 이미 파손 보고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고관절 부분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가지고 노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들어 본 감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뭔가 ABS 소재가 사용이 된 것 같아서 살짝만 힘을 줘버리면 부러져 버리거나 성형이 조금 삐뚤어진다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구가 잘 맞자 들기는 해요, ABS가. 근데 조금 성형 완성도가 고정성 뭐라 그래야지 내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지만 요 녀석에게는 왠지 ABS가 많이 들어간 느낌 들 것 같습니다. 가동되는 부위는요, 탱크 모드에서는 요 윗부분에 있는 레일건이 이런 식으로 볼 조인트로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앞부분도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움직여 주는데 역시나 가늘고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애니멀 모드로 변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비스트 모드였나요? 일단은 이 녀석은 진짜 이 네 가지 단쿠가의 머신 중에서 유일하게 교환 파츠가 필요 없이 변형이 가능한 녀석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입을 빼주시고요. 귀여운 쿠가의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벌려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주고 앞다리에 발톱을 펼쳐줍니다. 반대편 역시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요. 이 상태만으로도 이미 뭔가 애니멀 모드가 보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뒷다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요게 아마 설명서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나? 역시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설명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반대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 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랜드쿠가가 완성이 됩니다. 딱 이 녀석까지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 바로 이글파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제품 되겠습니다. 가동률은요, 목 부분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변형 기믹도 꽤 잘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짜잘짜잘한 파츠의 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변형 관계상 이런 식으로 앞에 어깨가 벌어지고요. 팔 가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다리가 요렇게 그리고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뒷다리도 고관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관절의 부분이 굉장히 파손이 잘 된다고 합니다. 혹시 구입을 하셨다면은 파손 안 되게 조심스럽게 만져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또 움직이고 발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려가는 랜드쿠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고라이온 슈퍼미니프라를 갖고 계시다면 같이 놔도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휴머노이드의 변형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다리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사람 다리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기믹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벌려 주시고요. 가운데 이 부분이 조금 참신했어요. 제가 초가금 혼 단쿠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었거든요, 단쿠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신기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윗부분에 이 대가리를 내려주시면서 이 부분도 접어주시고 이렇게 정갈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도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아쉽게도 교환용 파츠를 이용해야 돼요. 무기까지 꽂아주시면 이렇게 휴머노이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 나왔다, 오랜만에 잘 나온 미니프라가 등장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랬죠. 가동률은요, 목 부분이 좌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냥 축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깨 부분이 360도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위로는 변형 관계상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어깨 부분에 축이 또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기는 하는데 역시나 굉장히
얇은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리한 움직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롤이 한번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꿈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 되겠습니다. 손목은 딱히 가동은 안 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살짝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많이 안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고자인 느낌은 또 아니라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동이면 괜찮다 싶어요. 그리고 고관절은 앞뒤 그리고 앞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고요. 뒤로는 거의 안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앞으로만 변형 관계상 쫙 움직여 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만큼 90도에서 약간 모자르게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발목은 앞뒤로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나름 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동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총을 들고 액션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도 축을 연결하는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나 혼 스테이지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집게 모양으로 된 녀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제품 자체가 굉장히 조금해서 집게를 써버리면 제품보다는 집게가 더 크게 느껴져 버리는 요런 느낌이 나네요. 다음은 랜드 라이거 되겠습니다. 랜드 쿠가와 동형의 비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논이라든지 뭐 색깔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쿠가가 이번엔 라이거가 됐다는 갈기가 있는 사자가 되었다, 뭐 요 정도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사출색 자체가 회색빛이 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되는 부분은 역시 이 위에 있는 이 연장 캐논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점 될 것 같고요. 변형은 랜드쿠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 이 갈기만 따로 탈착을 하셔서요, 별도로 제공되는 요 사자 갈기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꽂아 주시면 이렇게 랜드 라이거가 완성이 됩니다. 앞에 갈기 부분은 충분히 변형시켜 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교환형 파츠를 사용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휴머노이드로 변형을 하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가동률이나 변형 시퀀스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랜드 쿠가와 똑같은 상황이라서 시원하게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빅모스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탱크 모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박력 있는 볼륨이 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멋이 있어요. 뭔가 큼직큼직하고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요게 꽤 가동하는 입장에서 뭔가 교환용 파츠 꽤 많이 사용이 되고 파츠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 녀석 되겠습니다. 일단 콕피트 부분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역시나 사용이 되었고요. 도색이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 부분도 빨간색으로 도색이 일단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몰드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메카메카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앞부분에 있는 요 캐논 요것도 움직여 주기는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실합니다. 잘못 맞았다가는 부러지는 대참사가 날 것 같고요. 등에 짊어지고 있는 요 캐논 역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돼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고요. 좌우로는 유감스럽게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달고 있는 이연장 캐논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도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딱 깔끔하게 수납도 가능한 느낌이 될 것 같네요. 아랫부분의 캐터필러도 조용히 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박력이 있는 전차 탱크 모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형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애니멀 비스트 모드로 한번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비스트 모드로 변형을 하려면 역시나 변형이 아니라 탈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요 고관절째로 떼 주셔야 돼요. 고관절째가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 있는 고관절 축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을 떼주게 됩니다. 이렇게 살살
요것도 떼주고 요 윗부분까지 떼주셔야 돼요. 반대편도 역시나 요렇게 떼주실게요. 요 파츠가 요 탱크 모드를 위해서만 제공이 되는 파츠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렇고요. 앞부분에 요 부분의 파츠 역시나 요 탱크를 위한 파츠이기 때문에 요 녀석도 또 떼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파츠는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요. 배 요 팔 부분을 일단 한번 벌려 주시고요. 역시나 ABS로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손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요 상하 부분을 떼주세요. 반대편도 떼주시는데 이미 몇 번 변형을 안 시켰는데 벌써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쪽에서 뗀 거를 반대편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끼리 모습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끼리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실게요. 그리고 코 부분도 뗐다가 반대로 돌리면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꽂아 주십니다.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교환용 파츠로 제공이 되는 이 노란색 파츠가 있습니다. 역시나 몇 번 분리 협치를 안 했는데 벌써 노랗게 하얗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가 아닌가? 반대편에다가 위치에 맞춰서 꽂아 주시는데 너무 꽉 꽂아 주시면 나중에 요거를 또 뺐다가 꼈다가 해야 되거든요. 변형을 할 때, 단국어로 합체를 할 때 그때 조금 부러질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 상황인데 반대로 꽂았네요. 요게 올바른 합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깨를 닫아 주시고요. 이 어깨가 진짜 잘 부러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떼준 팔을 다시 꽂아 줍니다. 다시 꽂아 주시면서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코끼리 앞발이 있는데 여기 손톱 거는 데가 없어서 빼시려면은 그냥 앞에 있는 파츠를 빼시고 이거를 앞에 거를 돌려주시는 게 진짜 100번 속이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실게요. 그리고 이번엔 뒷다리에 변형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파츠를 떼어준 곳에다가 무릎 파츠를 다시 꽂아 주시고요. 요 빅모스용 허벅지 파츠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는데 이게 진짜 한번 꽂아버리면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번 꽂으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꽉 꽂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어지니까요. 느슨하게 살짝 걸쳐주시는 느낌으로만 딱 꽂아 주실게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발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나 손톱이 있지만 빼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냥 휴머노이드 발을 빼주시고 다시 큰 발을 넣어 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에 발을 빼주시면 좀 쉽게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조인트에다가 요 조인트를 맞춰서 꽂아 주시면 네, 이렇게 빅모스가 완성이 됩니다. 교환형 파츠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프로포션이나 가동률은 꽤 잘 나올 것 같지만 허벅지 파츠가 그대로 고정형이라서 허벅지에 뒷다리에 가동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가동되는 부위는요, 어깨 부분이 변형 관계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고요. 팔이 되는 부분이죠.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주고 이 부분에서 한번 관절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또 굽어 줄 수가 있습니다만 코끼리가 이런 가동은 하지 않죠. 뒷다리를 보시면 축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앞뒤로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느낌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좌우로는 어느 정도 약간씩 움직이기는 하는데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좀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잘 움직여주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라모델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 빠지네요. 그리고 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상하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츠가 굉장히 약하게 돼 있는 재질 같아서 많이 움직이시면 파손이 될 것 같다는 점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빅모스의 휴머노이드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설명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요 뒤에 있는 캐논을 떼줍니다.
그리고 교환용 파츠로 제공되는 캐논을 꽂아 주시고요. 요 아랫부분에다가도 요 부분을 꽂아 줍니다. 요거는 허리 가동을 만들어 주기 위한 파츠 분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 캐논을 그냥 꽂은 상태로 변형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을 아예 요째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빼주시고요. 반대편도 이 식으로 빼주시고 아랫부분도 역시나 아까 뺐던 대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팔을 내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 앞발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뭐 로보트 제품 변형 로보트를 몇 번 만져보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당구가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변형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코도 빼주시고요. 요 옆부분에 있는 요 귀 부분도 빼줍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약간 프로포션을 좋게 해주는 요 귀를 새로 꽂아줍니다. 요 귀도 자세히 보시면 이미 벌써 하얗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도 바꿔줄게요. 이 부분을 뗐다가 낄 때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딱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코가 교환용은 아닌데 전 아까 프로포션 상으로 좋게 하려고 뺐습니다. 이렇게 고정형을 꽂아 주시고요. 코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상하를 위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약간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서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다가 교환용 파츠로 제공이 되는 요 허리 부분을 꽂아줍니다. 반대로 꽂았네요. 이렇게 꽂아줄게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에도 조인트가 없죠. 요 커버를 빼셔야지만 이렇게 조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빅모스의 얼굴, 눈만 도색이 되어 있는 이 녀석의 얼굴을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자,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시간입니다. 요 허벅지 파츠를 빼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꽂아 놓으셨다면은 빼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꽉 꽂아 놓으셨다면은 꽤 아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용 파츠로 허벅지가 연상이 되어 있는 멋있는 오바리 허벅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꽂아 주실게요. 이렇게까지 교환용 파츠를 반대로 꽂았네. 이렇게까지 교환용 파츠를 사용한다니 역시 슈퍼 미니 프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허벅지에 아까 전에는 요 부분에 꽂아져 있었는데 요거를 위치를 바꿔서 요 앞부분에 있는 돌기 파츠에다가 허벅지를 스커트를 고관절을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렇게 다리를 꽂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용 손을 꽂아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빅모스의 휴머노이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미 단쿠가 팔다리 아니죠, 얼굴이랑 다리, 신발 안 신은 단쿠가가 완성이 되죠. 어렸을 때 이 녀석을 보고서 요것만 있으면 단쿠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카루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사실 랜드쿠가 랜드라이거 이글 파이터는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티커는 복부의 빨간색 부분, 스커트의 빨간색 부분이 스티커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뭔가 디테일도 역시나 오바리스러운 근육질에 잘 빠진 단쿠가의 빅모스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약간 주먹이 단쿠가 거랑 공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크다는 이미지는 들기는 하고요. 뒷부분에도 캐터필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꽤 육중한 느낌이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얼굴 부분이 도색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색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상황인데 원작에서도 검정색이었나? 단쿠가를 본 지가 조금 오래돼서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가동률은요, 목 부분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위아래로는 또 안 움직여 줍니다. 어깨 부분이 이렇게 360도가
가동이 가능하고요. 앞에 요 노란색 파츠가 좀 걸리기는 하는데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깨는 또 이렇게 움직이고요. 변형 관계로 위까지는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롤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느낌, 그리고 요 부분에서 관절이 있고 아랫부분에서 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중 관절로 이렇게 확 접혀주는 팔꿈치를 보여주고요. 손목은 시리즈 중 유일하게 이렇게 볼 조인트로 움직여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여기서 끊겨 있고요. 아까 캐논도 바꿔 주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는 거의 안 움직이고요. 좌우로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앞에 뒤에가 열리고요. 뒷부분은 따로 움직여 주기는 합니다. 많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으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는 여기까지, 좌우로는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에 파손 보호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움직여 주실 때는 심한 액션은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롤이 한번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고요. 무릎은 이렇게 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90도가 딱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동을 위해서 이 부분을 바꾼 것 치고서는, 교환용 파츠를 사용한 것 치고서는 프로포션만 살렸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상황 되겠네요. 발목은 앞에만 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서 혼자서 자립시키기가 조금 힘든 제품일 것 같아요. 자, 4대의 메카를 다 봐봤으니까요. 드디어 단쿠가로 합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이렇게 빅모스가 잘 못씁니다.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일단 합체 롤콜이 있었나? 야떼 야르제는 필살기 하기 전이었죠. 아무튼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랜드 라이거부터 변형을 시켜줄게요. 손을 다 떼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탱크 모드로 변형을 시켜준 후에 이 부분은 잘 떨어집니다. 변형을 시켜준 후에 합체를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가운데 파츠도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반대편도 앞으로 나란히. 이 노란색 파츠가 굉장히 헐겁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합체를 해 주실 때는 신경을 조금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넣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까지 해 주시고요. 조금 정갈하게 조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캐논을 떼시고요.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교환용 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고요. 윗부분에 조인트가 생겼다는 점, 앞에 캐논이 안 움직인다는 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교환을 해줘야 됐다니 조금 의아한 느낌. 앞에가 또 빠졌어요. 프라모델이라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랜드 라이거의 합체 준비는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랜드 쿠가입니다. 역시나 합체 준비는 똑같기 때문에 말 없이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로 나란히 팔을 모아주시고 대가리를 위로 올려주시고 요거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파손 나도 제 책임은 아니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은 살짝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틀렸어. 다리를 접어주고 위로 접어주고 여기도 접어주고 이렇게 하고요. 역시나 요 포신도 떼셔서 교환용 파츠를 이렇게 제공되는 걸 꽂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빅모스를 가지고 오셔서요. 간단합니다. 다리만 이렇게 발만 수납을 해 주시고요. 대가리에 요 녀석을 떼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에 랜드 쿠가, 그리고 왼쪽 발 맞지? 왼쪽 발에 랜드 라이거를 꽂아 주실게요. 이 부분이 은근히
꽉 들어맞기 때문에 고정성은 떨어지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대가리에다가 별도로 제공되는 단쿠가에 머리를 꽂아주시면 이게 합체냐? 단쿠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신발만 신어주고 머리만 바꿔주었는데 프로포션이 상당히 달라졌죠? 단쿠가스러워진 느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빅모스에서 신발만 신어준 느낌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네요. 머리 부분이 이렇게 조인트가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앞 뒤로 약간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다리 부분에 랜드라이거와 랜드쿠가의 볼 조인트로 이렇게 좌우 그리고 앞뒤로 어느 정도 까딱까딱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동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프로포션이 좋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 부분에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펼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요. 뒤에 캐논을 빼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고 위로 해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단공포 포메이션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빔 런처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요 잡는 손을 연결을 그냥 시켜 주었습니다. 제품 자체의 가동은요, 뒷부분 개머리판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는 점이고요. 요거는 열리지 않습니다. 교환용 파츠가 제공이 돼서 이 부분을 떼 주시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의 교환용 파츠를 그대로 꽂아 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넣는 건가? 설명서에는 그다지 딱히 어디다가 꽂으라는 게 나와 있질 않아요. 설명서에 보시면 요런 부분이라든지 요 파츠가 요 앞에 꽂아져야 되는데 뒤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요런 부분이라든지 네, 요 다이건의 설명서에도 보시면은 그대로 그 똑같은 구멍이 꽂으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틈이 남아 버리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좀 한 구석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못 찾겠네요. 아무튼 조금 이상해요. 제가 잘못 만든 걸 수도 있고요. 자, 빔 런처를 꽂아주시면 이런 느낌 되겠고요. 앞에 부분에다가 요 별도로 제공되는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랜드쿠가의 무기와 랜드라이거의 무기를 이렇게 손은 빼주시고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글 파이터의 합체용 무기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 요 빔 빔 런처의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이건이 완성이 되는데 굉장히 총이 길고 크기 때문에 포징을 잡아주기가 조금은 애매한 느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에는요 비행 유닛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길다란 캐논을 장기하고 있는 80년대 말 애니메이션 꼭 등장할 것 같은 이런 빨간색 패널 라인이 들어간 날개가 이렇게 제공이 되죠. 따로 부스터가 있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공중으로 날라와서 뭐 합체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합체가 됐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단쿠가를 끝까지 보지도 않았거니와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가동되는 부위가 날개가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몰드가 꽤 충실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몰드 칠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몰드만 딱 보면 뭔가 원더키드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 되겠네요. 이 기스 부분도 이렇게 내려가고 날개 부분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조인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제공이 됩니다. 요대로 단코를 갖고 와서 뒷부분에 보시면 조인트가 허리 부분에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조인트를 우선은 꽂아 주실게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꽂아 주십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요거를 내리면서 위에다가 요 조인트와 아랫부분에 구멍을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행 유닛을 장착한 단쿠가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요 녀석의 이름이 뭐였지? 파이널 단쿠가는 그 OV에 나오는 삐죽삐죽한 날개 한정판으로 나온 녀석을 꽂는 걸 파이널 단쿠가라고 하는데, 요 녀석은 딱히 이름은 없는 것 맞죠? 단쿠가는 잘 몰라서 자꾸 죄송하네요. 이 녀석이 조금 문제점이 고관절이나 요런데 조인트 꽂는 데가 없습니다. 딱히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액션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해도 꽂아 줄 수가 없어요. 모처럼 날개가 생겼는데 날아다니는 액션을 조금 취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 놓기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리를 만질 때 조금 랜드 쿠가와 랜드 라이거의 다리 부분이 약간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만 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고관절도 무섭네요. 부러질 것 같아서. 다이건까지 잡아주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이상 슈퍼 미니프라 단쿠가의 소개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공 검은 한정판으로 나와 있는 그 날개에 같이 들어있는 녀석이라서 단공 검은 소개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 한정판을 구하게 되면 그 녀석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이 녀석의 추천 포인트는요, 프로모션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초합금 혼 단쿠가 보다도 프로포션만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녀석, 최고의 단쿠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잉여 파츠가 이만큼이나마 버리는 상황 더 있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이만큼이 남아버리는 상황 되겠습니다. 와우. 슈퍼미니 프라를 만들다 보면은 요즘에는 가오가이가 시리즈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아쉬워요. 가격대로 올라가고 그만큼 볼륨도 커져서 그렇게까지 불만은 아니지만 사실 불만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인형 파츠도 많이 남고 조금 그런 느낌이라 많이 아쉬운 느낌이에요. 그래도 가오가이거나 같이 가지고 놓으시면은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한 2배 정도죠? 정가로 따지면 4,000엔, 9,000엔 정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건 납득이 됩니다만 잉여 파츠가 이만큼이 생기는 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헛소리 되겠고요. 앞으로는 제가 조금 개인 사정이 생겨서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요 영상도 제가 한 5일 만에 올리는 영상이기는 한데 그래도 최신 제품이라든지는 발빠르게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못하냐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저도 이제 놀 수가 없어서 유튜브에 전념을 한 지가 한 7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저도 다시금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 올릴 수 없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보고였고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장난감가게 점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떼야라지!